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안보 의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얽히고 살켜가지고 갖가지 썰 또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분 모시고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타전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제 북한이 원산 갈마지구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네. 이렇게 했고 어제 네. 저희도 이 어제, 시간에 새벽이었죠.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온 게 뭐냐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였다고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포와 미사일의 이제 경계가 모호해진 건데, 네. 예, 이건 제가 약간 설명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대구 다련장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북한의 방사포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같이 쏘는 발사대가 같아요. 아, 발사대가 같나요? 예, 예. 아. 그래서 MLRS 다련장포라고도 하고 에이타킴스 전술 지대진 미사일이라고 하는 공동의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무기의 경우에는 이제 포와 미사일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 게, 네. 같은 발사대와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실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갖췄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300mm 방사포를 개발해서 그 사정거리를 170km까지 늘려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사포와 미사일 식별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예, 같은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아하, 또 이제는 포도 100km를 넘게 날아가니까, 사실 포탄이 100km를 넘게 날아갔다 그러면 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네요. 예. 네. 네, 대단한 나라죠. 적어도 포병 전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대단한 나라라고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군사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유튜브로 잼마님이 김종대, 김종배, 미남 두 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새벽부터 참 아주 예리한 관찰이신데요. 저하고 김종대 진행자하고 두 사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쁩니다. 네, 참 기분 나쁠 것까지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사포와 미사일이 그렇게 식별이 불가능하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일단 알겠고요. 어제 그러면 이걸 쏘아올린 데서 어떤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예, 역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말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말씀하시는 9.19 군사합의 작년에 체결한 거. 예. 이거는 어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고 네. 버퍼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화 그렇죠. 구역을 만들어서 비행금지도 하고 적대 행위도 금지하는 네. 이런 어떤 군사 합의인데, 자세한 건 합의문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쏜 방향이, 과거에 이런 군사 합의가 없었던 시절에는 남태평양이나 어떤 동남 방향으로 많이 쐈는데, 예. 이번엔 북태평양, 북동 방향으로 쐈거든요. 예. 이거는 군사 합의의 위반이라는 시비에 안 걸리려는 방향 설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엄중한 도발로 보고 있고, 장관도 그렇게,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북한이 어떤 조심스럽게 기존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쏜 거 말고 6일 전에 쓴 거,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제 7일 전이 되는 건데. 다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다 동북 방향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도적 조정을 했던 방향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또 며칠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공개됐죠. 그런데 그 사진 잘 보면은 아직 페인트 칠도 안 한 잠수함이에요. 그래요? 예, 만들고 있는 제작 공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서둘러 공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그럼 종합해서 해석하면 뭐냐? 네. 우리는 지금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근데 남측에서 계속 전략 자산을 들여오고 동맹 연습을 계속한다면 네. 군사 합의에 이거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대응 수단이 있다. 예. 이걸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야 될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 네. 우리 어떤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모종의 압박 전술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네. 이거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압박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제 이제 그 소알륜과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여러 차례 이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예. 그러면 한일 간에 혹시 어제도 그 정보 교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아, 예, 예. 이 좀 실태를 내가 합참 설명을 듣고도 만족을 못하겠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정보 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 어제 저희가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2016년 11월에 체결에 대해서 그해 한 건, 2017년에 19건, 맞습니다. 작년에 2건, 네. 올해 2건 네. 이렇다고 지금 하는데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2017년에는 많이 교류가 됐는데 작년에 2건으로 급감을 한 건데요. 급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 교환할 정보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협정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정보 교류의 양은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급감을 한 거예요? 왜 급감을 했느냐?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부분인데 네. 이거는 우리 국방부와 저 일본 쪽 소식통을 양쪽을 두들겨봤는데 비슷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네.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네.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 재단을 네네네. 해체 수순을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때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못지않게 격렬히 반발했어요. 예. 합의 위반이라고. 예. 그러면서 일본 방위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 정보 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잠깐만요. 진짜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보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정보 보복. 그리고 한일 간에 끊어졌어요. 사실상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2건으로 급감했던 이유가 네. 그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어떤 그 해체 예. 수순에 따른 위안부 예. 합의 파기와 예. 이거에 따른 긴밀하게 보복 차원에서 보복 정보를 안 차원에서. 줬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저기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 정보보호 협정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외풍에 취약한가가 여실히 드러났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없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확실히 그 확인된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그 뭔가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뭐 나온 문서라든가 네. 어떤 근거는 아니지만 물론 뭐 성격상 문서를 예, 예. 남겼을 것 같지는 않는데. 예. 그거는 방위성의 아주 고위층 간부들의 회의 내용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작년 초다. 예.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그 뒤로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이렇게 되면서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아예 정보교를 끊어버리는 네. 이런 수준인데 이 이면에는 예. 국방부의 이것도 가장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인데 네. 일본의 방위성이나 그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대요. 뭐 어떤 지침? 세 가지 금지 지침인데 네. 첫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예. 셋째 관계 맺지 마라. 쓰리노.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6개월 전에. 예. 그리고 아니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 자체가 일본이 6개월 이상 준비한 치밀한 정책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미 연초부터 네. 그런 분위기로 한일 간의 어떤 그 외교 안보 라인들은 이미 경색돼 있었다. 그리고 정보라는 거 오광고 없다. 예. 그리고 설령 정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안보의 결정적 정보가 아니라 저기 어디 태평양에 북한 옛날 미사일 떨어진 탄착 지점 궤도 이건데 이거야 뭐 우리 영공 다 지나가는 거 어디서 탐지한 거 이래가지고 만약에 돈 주고 정보를 사라 그러면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정리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가니까 네. 작년 초에 네. 일본 방위성의 고위 장성 어떤 회의에서 네.
그 정보 보복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확실히 됐고. 그래서 작년 2건으로 정보 교류가 확 줄었고 네. 6개월 전에는 3가지를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떨어졌다. 3가지.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그 일본과 우리 당국 쪽으로도 확인을 하신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당국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거 일본 자위대 얘기는 그거는 이제 일본 쪽 라인이고. 자위대가 아니라 방위성이 아니라 자위대입니까? 그 자위대를 관할하는 게 방위성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위성 간부들이죠. 방위성 간부들. 예. 그리고 항상 일본에서 총리 관저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다. 방위성을. 예, 방위성을 강하게 압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미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관계는 단절 내지는 어떤 그 경색기로 이미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보복 전에 정보 보복이 있었다. 정보 보복이 있었다.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군 당국은 이거에 대해서 뭐 대응이나 이렇게 이걸 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정보의 세계라는 게 참 묘한 것이 네. 이건 신뢰의 세계고 또 어떤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정보라는 거는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선의와 신뢰의 세계다 보니까 네. 그것이 없어지면 신뢰의 바탕이 없으면 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예. 상대방이 나한테 선의를 갖지 않고 있다는 거 항의할 수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배우자한테 네.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거 뭐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정보라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안보 이익을 증진해 주되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성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4964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당연히 이런 그 질문이 그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럼 일본의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픈 대목인데 네. 무언가 어떤 그 미세한 붕괴의 조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단지 그 지금 일본하고의 갈등이 역사 문제인 이상 정부가 나서서 지난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합의처럼 서둘러 봉합할 때는 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파국을 불러일으켰고 피해자들이 반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역사 문제의 책임은 우리 피해자들과 일본의 가해자들의 문제로 법정에서 달아지고 있었고 이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되면 또 박근혜 정부 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대비해 왔던 건 맞습니다. 대비는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화 제의도 했어요. 그래요? 네, 대화 제의도 했습니다. 군사 당국 군사 당국 간에는 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위에서부터 정상들 간의 관계부터 먼저 이상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일본이 치밀한 준비를 하다가 지휘시 끝날 시점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 잔치집에서 다 가고 난 뒤에 행동 개시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6777님은 그러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네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 아니 그게 우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은 일본으로 넘긴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 바로 네. 결정적인 시점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이제 배제하느냐 이게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은 닫히지 않았다. 네. 반쯤 열려 있다. 그런데 내일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다. 이건 파국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 정부는 최후 통첩을 해야 돼요, 이제. 예. 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보호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입니다. 이거 뭐 연장해야 되냐? 이건 청와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맞다. 파국으로 가면 지소미아는 현재는 우리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네. 나중에 파기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건 일본이기보다는 미국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체적인 분석이고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그러면 미국은 그동안에 팔짱 끼고 지켜만 봤느냐? 아니죠. 이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중재에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미국의 반응이 지소미아 지지한다고. 그렇죠.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전적으로 지지한다. 국무부의 멘트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그저께죠. 일본의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유지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그랬어요. 네, 예, 맞아요. 나 그게 참 염치도 좋으십니다. 그래. 아니 언제는 한국이 안보 협력국이 아니다. 전략 물자 빼돌리는 나라라면서 네. 안보 협력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전략 물자 빼돌리는 나라가 정보는 안 빼돌리나? 더 쉬운데? 네.
그런데 정보는 계속 교류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데 이게 급소를 찔렸구나. 이게 저렇게 갑자기 또 유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일본 정서에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저라는 거예요. 그럼 스가 관방장관의 그 이야기는 우리를 그 향한 말이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말. 그렇죠. 저희는 좀 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얘기입니까? 요전에 여서 백승주 의원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보교류 협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누가 뭐래도 더 큰 수혜국은 일본입니다. 네. 지금 위협이 북한인 이상 일본이에요. 이 북한이 안보 위협이라면 대한민국 정보가 더 기여한 겁니다. 일본한테. 네네. 그래서 수혜국인데 이건 일본의 안보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까지는 뛰어들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보 협력국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거는 일본의 치명적 실착이었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갚아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다 요 질문만 됐어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이 그럼 팔짱 끼고 있으냐는 얘기는 그 국내에서 지소미아 이야기가 후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급감을 할 때 네. 일본이 정보 보복 차원에서 정보 교류를 거의 끊다시피 했다면 네. 미국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럼 작년에 미국은 뭐 했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어떤 북한에 대한 전술적 정보가 한일 간에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가요? 지금 이 정보보호협정은 먼 미래에 이 한반도의 동북아판 그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가동되는 시점을 준비하기 위한 구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맥락에서 이것을 하나의 구성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사전 세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튼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전혀 새로운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당국 확인을 거쳐서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아마 부분인데. 월요일 날 국방위에서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월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인터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